안녕하세요. 요즘 AI 관련주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정말 대단하죠. 제 주변에도 이걸로 돈 벌었다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배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? 슬슬 AI 버블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좀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. 현재 이 AI 기술주 급등세, 이걸 과거 닷컴 버블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른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과연 역사가 반복될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를지 같이 한번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90년대 말 그 닷컴 버블 때부터 잠깐 돌아볼까요? 인터넷 막 뜨면서 너도 나도 닷컴 기업에 투자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. 자료 보니까 그때 벤처 캐피탈이나 개인 돈이 정말 엄청나게 몰렸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뭐 묻지마 투자였죠. 나스닥 지수 막 폭등하고 IPO만 했다면 주가가 그냥 치솟았고요. 근데 사실 실속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,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거.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. 그게 컸고, 맞아요. 그리고 경영진들도 경험이 부족해서 마케팅 같은 데다 돈을 막 쏟아붓고 부닷컴인가요? 웹사이트 하나 알리는데 4,200만 달러를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. 그 미숙한 벤처 투자자들도 늘어났고요. 결국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이 과열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. 그러다가 2000년 3월이었죠. MS 반독점 판결이 딱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꺾였던 것 같아요. 2년 반 동안 나스닥이 거의 78% 폭락하고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사라졌죠. 네, 그 린다 유 교수가 말한 3단계 있잖아요. 도치감, 그다음 신뢰 붕괴, 그리고 여파. 딱 그 과정을 거친 거죠. 물론 단기 충격은 엄청났지만 뭐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국엔 산업을 이끌었고요. 그 여파 단계에서 정책 결정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현재 AI 시장을 좀 보죠. 자료들을 쭉 보니까 미국 경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투자 심리는 좀 불안하다. 이런 분석이 있네요. 지난 3월에 주가 좀 빠졌던 것도 약간 그런 불안감을 보여준 것 같고요. 자신감 넘치다가도 순식간에 공포로 바뀔 수 있다. 이런 경고도 있고 연준도 그래서 금리 내리는 걸 좀 망설이는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. 뭐 알리바바 CEO 같은 경우도 직접 버블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. 물론 뭐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. 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. 이걸 뭐 시간을 사는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좀 과열된 신호 아니냐. 그 월급 보너스가 엄청 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. 그것도 약간 과거 버블 때랑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 점들을 이제 버블의 근거로 드는 건데요. 근데 또 다른 쪽 자료를 보면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. AI 반도체 수요, 특히 HBM 같은 핵심 부품 수요는 뭐 여전히 엄청나다는 거죠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고 하고 엔비디아 쪽 수요도 아주 탄탄하고요. 그게 진짜 닷컴 버블 때랑은 다른 점이겠네요. 그때는 사실 실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, TSMC, 하이닉스 같은 이 핵심 기업들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. 문제는 이제 그 좋은 실적을 넘어서서 미래 가치를 얼마나 또 언제까지 당겨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했느냐. 이 밸류에이션이랑 심리가 문제인 거죠. 경쟁 구도만 봐도 사실 당분간엔 엔비디아가 좀 독주할 걸로 보이고요. 삼성전자 얘기도 좀 있었어요. HBM 쪽에서 이제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기존 D램 가격 오르는 것도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물론 외국인 수급이나 PBR 같은 것도 잘 봐야 한다,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정학적 변수죠. 이게 AI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뭐랄까 국가 경쟁력, 패권 문제랑 연결되면서요. 미국, 사우디, UAE,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AI 투자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. 네, 미국의 그 중국 견제, 반도체 수출 규제도 계속 영향을 줄 것 같고요. 엔비디아 CEO가 중국의 저사양 칩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맥락이겠죠. 그렇죠.
여기서 이제 트럼프 변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만약 재집권한다면 이 규제를 약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중동에는 반도체를 주고 석유나 오일머니를 확보하고 중국에는 반도체를 주는 대신에 시장을 열거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. 아,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네요. 미국의 협상 카드 같은 느낌으로. 네, 그렇습니다.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미국의 아주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죠. 중국 입장에서도 자체 AI 생태계를 만들려면 미국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. 이 복잡한 관계가 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현재 AI 열풍, 분명 닷컴 버블처럼 약간 투기적인 심리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큰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때랑 다르게 실제 기술 발전과 또 강력한 수요가 있다는 점, 이게 중요한 차이점 같고요. 다만 뭐 투자 심리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린다 유 교수의 3단계 모델, 도치감, 신뢰, 붕괴 여파. 이걸 현재 AI 시장에 대입해본다면 만약에 신뢰 붕괴가 온다면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만약 조정이 왔을 때 그 여파는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시나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